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 사태가 9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역 노동 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류민정책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5월에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좀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5월에 인사드렸던 이후에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마주한 이 잔인한 계절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 소득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0.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4,2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이죠. 네. 이 휴업과 실업 때문에 노동 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줄어든 노동 시간을 일자리로 환산해 본다면 정규직 일자리 4억 9,500만 개가 사라진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네. 한국 사회의 경우도 이 실업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지난 8월까지 6개월 동안에 취업자 수가 무려 6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첫 6개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이나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고요. 네. 이 같은 기간에 전체 취업자의 노동 시간은 6,700만 시간이나 줄었는데 이것을 다시 주 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해 보면은 16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소개드린 이 8월까지의 고용 지표에는 이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이 충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반영된 9월 이후의 고용 지표들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이 노동자들의 피해 상담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상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관련 상담 사례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차 사용을 강요하다가 이제 무급 휴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엔 권고사직이나 이제 해고까지 나아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이제 3월 정도에는 학원 같은 교육 분야나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면 예. 이후에는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충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사실 소폭 증가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아주 크게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경우에는 9,000명이나 줄었고 네.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 종사자 등은 1만 4,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상담 사례와 고용 지표들을 함께 봤을 때 이 저희 지역에서 이 제조업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전체 사업에서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또 코로나19와 이 충남도 내 노동자들의 환경 변화 등을 분석을 또 해오고 있죠.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센터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 노동조합의 우산 밖에 있는 그러니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원래는 노동 현실 전반과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과 인식들을 주되게 물어봤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74개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현실도 비교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변화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차를 소진해야 하거나 임금이 줄거나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상황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회사와의 교섭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물었을 때 임금보다도 오히려 고용 안정을 1순위로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그만큼 이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들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한편으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조건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 사례를 보면은 역시 연차 소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임금 감소, 근무 시간 변경, 무급 휴직 등이 다음 순서로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26.9% 정도 임금이 더 줄었다고 답을 했고요.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엇이 가장 우려스러운지를 물었을 때는 역시 감염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또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고요. 경영 악화로 이어져서 이제 해고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좀 내용을 짚어보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앞서 고용 지표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면 특히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 6월에 이 서산 소재 현대 트랜시스 협력업체에서 코로나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10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고 예. 사실상 해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난 22일에 복직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네.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전체 직원이 연일 무급휴직을 해야만 했던 사례도 있었고 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코로나19로 주문 물량이 줄었다면서 50대, 60대 노동자들 20명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몇몇 업체들의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아서 노동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 더 주목해서 좀 봐야 할 부분이 코로나19 위기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좀 특히나 더 가혹한 것 같아 이렇게 또 조사가 또 된 것 같은데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 6개월간 이 코로나19가 가한 충격들을 살펴보면 네. 임시 일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렇게 이미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네. 매우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고용보험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이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이 당장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저희 한국 사회 전체 취업자 2,736만 명 중에 겨우 절반가량만이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임금 노동자 중 가입 대상임에도 이 고용주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한 이 미가입 노동자들이 378만 명에 달하고 네. 이 단시간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임금 노동자도 178만 명이나 됩니다. 또 지난해 기준 약 22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요.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서 이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어 이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노동자들의 수가 679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을 합산해 보면은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또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이 부당해고 등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이라고요? 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아주 최소한의 권리들을 정해두고 있는 법이죠. 네.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아주 많이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기준으로 이 전체 사업체의 약 60%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네. 전국을 살펴보면 약 350만 명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약 2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네. 이 수백만 명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이 우산 밖에 있다는 거죠. 이들은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되더라도 그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다투기가 어렵고 휴업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도 연차 유급 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코로나19로 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앞서 설명하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필요할 텐데 우선은 몇 가지 노동 관련 법들을 재개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조의 적용제외 조항을 두어서 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이 불평등한 노동 관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해서 네. 더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그래서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세 가지 노동 관련 법들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해서 각각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동 현장의 좀 안전 문제, 이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노동 현장은 위험으로 매우 가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일에는 2년 전 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이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매일 7명의 또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여기에 감염병의 위험이 더해져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사실 이 감염이 더 확산되고 이 방역 지침이 강화되더라도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더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이 대다수의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현장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 이 재난 시기에 우리가 이른바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 돌봄 노동자, 배달, 택배 노동자 등은 감염의 위험과 함께 아주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또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아주 절실한 것이고요. 우선은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없이 아플 때는 쉴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노동자들 개인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지금 재난 시기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가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일터를 멈췄을 때
이 노동자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들을 우리 국가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고용과 노동 시장에서 좀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위기인 동시에 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소수의 기업들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노동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쓰여졌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아주 많이 희생해서 이 위기를 봉합해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뿌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드러난 우리 사회 관계들의 민낯을 적확하게 바로 보고 네. 이미 가난하고 이미 불안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오히려 더 확대하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해야 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고 시기를 한두 달 유보하는 것일 수 있는 이 고용유지 지원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해고 금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소위 언택트,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면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들이 존재하는데 이로부터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거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책들도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걸 다 함께 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충남노동권익센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희 센터는 그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요. 또 여러 연구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에서 출발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그 지역 배달 노동자들과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 또 노동조합 우산 밖에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미 살펴보았고요. 네. 이번 다가오는 가을부터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 노동자들과 또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협도 줄이고 또 공간과 시각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참여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우선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함께 바라고요. 앞서 전태일 3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이 노동자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 그날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이 불길에 휩싸인 채 타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런데 5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면서 자신을 갈아 넣어서 이 재난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도 지역 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알아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